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두 분 요즘 많이 바쁜 건 알겠지만은 쉴 때는 뭐 하세요? 웹툰을 봅니다. 어떤 물? 로맨스와 범죄 스릴러 많이 봅니다. 음란물? 주로 보죠.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 번 정도는 만나보고 싶은 작가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웹툰이죠. 연애혁명을 10년간 연재하시다가 지금은 공포와 관련된 작두라는 작품을 같이 연재 중이신 이삼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네. 스타 작가님.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연애혁명. 연애혁명 작두. 네. 작두. 목요일마다 네이버 웹툰에서 작두를 연재 중인 이삼희 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대박. 그리고 또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약속이면 제가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하고. 아이고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주는 날 아니에요? 아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초코 틴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귀신을 소재로 한 작두라는 작품에서 스토리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웹툰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연애혁명 이라는 작품을 무려 10년 동안 연재를 하신 작가님입니다. 아니 10년? 저도 방송한 지가 이제 12년 차인데 네. 10년? 2013년 말쯤에 데뷔했어요. 나랑 거의 비슷하네. 그거 혹시 고등학생 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22살? 3살 때쯤. 와, 진짜. 진짜. 잠깐만, 나랑 22살 때 시작했다고. 나는 6년 차인가? 그럼 시원님은 20. 웹툰 시장 시작할 때쯤 아니에요? 맞죠. 그때 사람들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죠.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맞죠. 레전드이신 작가님이시네. 진짜 레전드인데요. 아닙니다. 스타 작가. 저는 작두라는 웹툰을 작년 중순쯤에 시청자분이 시원 오빠 이거 봐봐, 오빠 나온다 이러길래 내가 고스트헌터가 나오는 거 딱 봤는데 왠 씹덕이 나와가지고 진짜라요? 그 친구가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게 시원님이에요.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채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화 안에. 채널이 그럼 홍보되잖아요, 형님.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멋있다. 네. 멋있다 진짜. 진짜. 일단 작두는 제가 소년 만화로 기획한 작품이고요. 꽤 됐어요. 준비한 지는. 네네. 한 5년 됐나? 연애혁명 연재 중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일단 만화가들 로망이거든요. 오. 판타지. 그쵸. 그런 게 있구나. 저도 그 꿈 저도 꿨었어요. 하고 싶어서 오. 하게 되는데 한국적인 게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무당이거든요. 맞죠. 무당이랑 동양 신화 거기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이제 작두에도 반영을 했는데 그걸 반영한 소년 액션 판타지. 뭐. 근데 진입 장벽을 처음엔 좀 많이 낮춘. 왜냐면 판타지가 좀 비주류예요. 그래요? 네. 판타지가. 웹소설이 원작이면 이제 웹소설 팬분들이 와서 이제 보는데 처음부터 오리지널로 시작하면 약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고 심지어 이제 제가 드라마물을 했었잖아요. 네. 연애혁명. 그 팬분들이 어려워해요. 그쵸. 맞아. 그걸로 장르가 다르니까. 그게 힘들어. 네. 전작 팬분들도 다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되게 스트레스로 와닿지. 맞아요. 저도 이제 공포물 하다가 뭐 애들이랑 좀 놀게요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힘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왕 판타지물로 들어오셨으면 고증을 어느 정도는 다 자료 조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 자료 조사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애초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자료 조사는 좀 어렵진 않았는데 알고 지내는 무속인 분이 계셔서 좀 요런저런 바로 물어보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나무위키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많은 무기 중에 작두라는 이름을 딱 이렇게 고른 이유는 뭘까요? 작두가 우속적으로 이제 신을 태우고 노는 그 거잖아요. 그걸 담은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그냥 쪼갤작 칼도에서 작도인 거에서 따온 것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결말도 작가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나요? 네. 이게 사실 엔딩을 먼저 생각하고 엄청 멋있는 장면들을 먼저 다 생각한 다음에 이제 1화 해야지 했는데 이래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업계 비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연재하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최소 5년 가지 않을까? 5년 이상? 약간 끈기가 있으시구나. 5년도 알 것 같아. 6, 7. 6, 7. 점점 늘어나는. 그러면서도 다른 것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하나에밖에 몰빵 못합니다. 올인해야 돼요. 근데 스토리 작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창작의 고통을 알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아이디어가 죽어도 쥐어짜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 생각해내야죠. 오. 아니면은 살짝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중요한 일정을 잡으면 갑자기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바쁜 일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을 못 자고 왔는데 제대로 일정을 잡는 거죠. 괜히 중요한 일정을 잡아놓으면은 발등에 자동으로 불이 떨어지고 엄청 바빠지거든요. 약간 그럼 징크스가. 내가 활성화돼.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안에 끝내야 돼. 자기를 네. 자기 자신을 벼랑 끝에 던져버리는 와, 진짜 쉽지 않은. 프로니까 가능 네. 당연한 거죠. 프로니까. 대단하십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그니처 질문인데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사실 저는 귀신을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 얘기 들은 것도 많고 이제 무속인분한테 자문도 받지만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낀 적도 없고. 근데 사실상 봐도요 안 믿겨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진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믿게 되는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믿게 되는 계기가 귀신을 봐서가 아니라 그 특정 종교에 의해서 믿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무속인 분이 너 오늘 강 가지마 라고 했을 때 그게 맞춰졌을 때 이 무속인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서 귀신을 믿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서운 자료들도 찾아보다 보면은 약간 좀 무서운 영화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안 무서우세요? 사실 제가 어느 기점에서부터 갑자기 귀신을 안 무서워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좀 공포에 호기심이 많고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엄마 옆에 앉혀놓고 보고 친구 옆에 없으면 팔짝 끼고 보고 커튼 있으면 이걸로 반 정도 가린 다음에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9년도 딱 그때 겁이 없어졌어요. 그냥 원래 귀신 방탄줄 같은 걸 하면은 진짜 호들갑 킹인데 제가 이제는 그냥 탱커고 문 열고 나도 이러고. 근데 공포 컨텐츠를 하게 되면 좀 약간 겁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엔 연애명연대 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약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 거지. 네. 사랑을 하게 된다면 공포는 없어지게 돼요. 그 당시 연애면 내용이 막 이제 애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을 때인데. 죄송합니다. 네, 전투를 하게 되면 겁이 없어지는 법이. 네,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될 때는 겁 안 먹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사연 은혜와 양밥. 이선미 작가님은 양밥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자문해주시는 모종의 선생님이 양밥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은 듯 제가. 사실 무속적 언어가 쉽지는 않죠. 사실상 흔히 쓰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저주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저주 방법도 되게 가지고 왔어요. 저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네. 저주는 네네. 결국 다 본인한테 돌아와요. 맞아요. 그럼 저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무슨 소리? 그런 거죠. 그런 거. 나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저주 받은 건가? 느낌만. 저주 받았다는 느낌보다 네.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요. 아무튼 어떤 내용일까 한번 저희가 볼 건데 은혜와 양밥. 저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단어 자체가. 반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무언가를 줘서 그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양밥이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스승의 선물을 줬는데 그게 6만 원짜리였던 거야. 양밥이었던 거지. 와. 그래서 선생님이 잘린 거야. 뒤통수 맞았네. 그치. 그것도 은혜와 양밥 같은 느낌 아닐까요? 와. 그러네요, 형님. 양밥이네. 쇼니치님 사연입니다. 할 말이 많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 알게 된 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 뷰티 쪽에서 일을 하려고 연습할 모델을 찾고 있다가 알게 됐어요. 겸사겸사 연습할 겸 집으로 초대해 네일아트 작업을 해드렸죠. 저는 연습이 되고 언니는 무료로 네일아트를 하고 일석이조였어요. 의뢰 여자들이 그렇듯 네일아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둘 다 기혼에 아이까지 있어 더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요즘 남편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의 가정사 고민까지 털어놓을 정도가 됐어요. 언니는 요즘 남편이 도박에 빠져 힘들다 토로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아놓은 돈까지 다 까먹고 빚도 점점 불어난다 하소연했죠. 이런 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진심으로 위로하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하는 말이 나 남자친구 생겼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남편 때문에 다 죽어가던 언니에게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언니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충실하라 경고했어요. 한 달 후 다시 만난 언니는 제 경고를 듣지 않았는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이 일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죽어버리겠다 협박까지 했다나 봐요. 그 뒤론 집 밖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됐는데 또 도박을 하고 다니는지 빚만 잔뜩 늘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제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뒤로 저도 바쁘고 따로 예약하지 않아 2달 정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언니네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하는데 집 밖에 빚쟁이들이 있나 한번 와서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가서 보니 집 앞에 아무도 없어 언니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안 가 현관문이 열렸는데 열리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언니 아이들을 보내고 들어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연락돼? 아니. 살긴 살았어? 제 질문에 언니는 뜨끔 하더니 말을 꺼낼까 우물쭈물 망설였어요. 그러다 조용히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언니 말로는 약 먹고 번개탄을 피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죽은 후로 아이들이 빙의에 걸리는 등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대요. 아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괜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도 이래서였나 싶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언니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저는 아는 무당을 소개해줬어요. 나중에 그 무당이 말하길 무당을 원망하면서 자기 말 좀 들어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무당은 그러면서 저에게 웬 팔찌 하나를 줬어요. 오색천을 찢어 꼬아 만든 팔찌였죠. 혹여나 풀리거든 그대로 버리면 된다면서요. 그렇게 받아들고 집에 왔는데 때마침 그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에게 하늘로 올려보낼 옷가지 같은 걸 태우려 하니 도와달라는 전화였죠.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 남편에게 저도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터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언니를 도와 태우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음산한 기운이 코를 찔렀어요. 조금 불안해 지인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그냥 톡만 남겼습니다. 어? 너 팔찌 풀렸어. 순간 언니가 팔찌 풀렸다는 말에 확인해보니 정말 무당이 줬던 팔찌가 풀려 있었어요. 괜히 불안했지만 무당이 시키는 대로 팔찌는 바로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언니는 오랜만에 네일아트를 받으러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태울 것도 다 태워버렸으니 이제 좀 홀가분해졌을까 했지만 아니었어요. 언니는 여전히 얼굴이 죽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위해 어깨를 토닥여주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이것저것 식료품도 많이 챙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날 집에 다녀가고부터 집에 묘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가 하면 돌연 아이들이 자다가 안방으로 와 자기도 했어요. 다음날 아이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면 아빠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또 남편은 자는데 누가 자꾸 발등을 간지럽힌다고 말했어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신이 멍해지려는 찰나 무당에게 연락이 왔어요. 며칠 기도를 드리느라 연락을 못했는데 왜 그런 걸 함부로 도와줬냐며 몹시 절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그 팔찌를 차고 있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 네 남편 발등만 그렇게 건졌는지 알아? 다리를 못 쓰니까 기어다녀서 그래.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당이 그간 있었던 일을 제게 말해줬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언니에게 무당을 소개해 언니 법당으로 간 날 남편의 혼령도 따라왔대요. 남편의 혼령은 다리를 못 쓰니까 기어다니며 무당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남편은 번개탄에 죽었다고 했는데 다리를 못 쓴다는 말은 설마 언니가... 그런 의심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남편 귀신이 우리 집에 나타났던 걸까요? 제 물음에 무당은 집안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대청소하듯 집안 이곳저곳을 들춰보았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다치지 말라고 깔아둔 패드를 드러냈는데 긴 머리카락과 뒤섞인 실핀 10여 개가 저를 반겼습니다. 우리 집에 저는 물론 실핀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니 보나마나 그 언니의 소행이겠죠. 저는 진심으로 그 언니를 위로하고 잘 되길 바랐기 때문에 무서움보다는 배신감이 앞섰습니다. 무당의 말로는 자신이 썼던 물건의 냄새를 여기에 뿌림으로써 그 냄새를 쫓아 귀신을 부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곧장 무당의 힘을 빌려 부적을 썼습니다. 무당이 부적을 쓰는 내내 원망할 대상을 찾는 누군가가 저를 향해 이를 갈고 있다며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언니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새로 사람을 사귀거나 믿지 못합니다.
또 언니처럼 뒤통수를 때릴까봐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추후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언니 남편에 대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제가 듣기론 당시 힘들다면서 시호님 당직기에 언니가 사연을 신청했었대요. 물론 그 사연도 다 거짓말일 테죠. 무당의 말은 사실이었는지 이후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제가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다시는 그 언니를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그때 제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네요. 또 정말 그 언니가 남편을 그렇게 만든 범인일까 의문이긴 합니다. 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거 이거는 다 구라였구나. 네, 다 구라죠. 그렇죠, 처음에. 그 동생한테 한 얘기가 다 구란 겁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예 다. 본인이 지금 그 언니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낸 허구에 대한 이야기. 악귀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악귀죠. 그쵸. 네. 그죠. 결국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언니는 왜 사연자에게 양밥을 뿌렸을까요? 약간 당연한 거잖아요. 너의 고통은 내 알 바 아니야.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인 거죠. 예. 네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 알 바 없다. 이 언니가 남편을 죽인 진범일 확률이 엄청. 근데 이제 진범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 사연을 보면 네. 그냥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80% 이유는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거. 그러면은 당연히 죽인 거죠. 아니 그 남편분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편분의 마음을 죽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죽인 거죠. 죽인 거죠. 네. 와. 소름 돋는 생각인데 사연 초반에 생겼다는 남자친구가 귀신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은 언니는 조현병일 확률도 되게 많고 망상. 망상 환자이 겸 떠나서 무당하고 모의를 한 되게 더 잘못된 사람이죠.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양밥으로 쓰이는 물건은 주로 뭐가 있고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그 물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뾰족한 거예요. 길고. 네. 왜냐면 실핀이라든가 핀, 못, 대못, 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저주의 용품으로 많이 쓰이고 서양 쪽하고 동양 쪽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서양 쪽은 보석류에 많이 그러니까 뭐 원석 이런 거. 이거는 또 심령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각 보석마다 예전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네, 그런 원석들이 다 구분돼 있고 네. 원석에 기운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뭔가 의식을 할 때 뭐 촉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그런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서양하고 좀 갈라지는 부분은 우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 미나리든 뭐 당근 뭐 이런 굿상에 올리는 과일이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뀐 거고 그렇게 문화가 잡힌 거고 해외는 오컬트 하시는 분들은요 마녀 상점이라고 있어요. 그럼 다 원석이에요. 원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주의 물건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상에서 쓰는 용품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인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뭐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부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받은 게 저주받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받을 때는 저한테 주세요.